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수현식 박사입니다. 우리 미래준비학교 고급과정 네,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들은 이제 쭉 제가 정리를 하고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봇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오늘 할 일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음, 네, 목표 전략 수립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표 전략 수립하는 부분들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샘플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샘플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여러분들 한번 하셨지만 리뷰를 하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프롬프트도 조금 개선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뷰를 하시면서 어차피 지금 이게 이제 녹화가 돼 있으니까 그 프롬프트를 제 프롬프트를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저번에 한 번 연습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똑같이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이런 그 일수서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GPT를 쓰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파일로 워드나 뭐 한글 파일에 만들어 둘 수도 있지만 또 GPT 같은 옆에 히스토리가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우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샘플로 쓰는 것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샘플 뭐 이렇게 이제 해놓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GPT 안에다가 이렇게 차라리 몇 번 해보면서 이제 내가 프롬프트만 쭉 잘 가지고 있으면 뭐 검사도 다시 한번 해보고 또 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렸던 그런 작업들을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 새 채팅 있잖아요. 요 봇 밑에 새 채팅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새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그렇게 보면 이제 또 그 프롬프트도 좀 더 정렬이 되고 또 나오는 내용들도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겸사겸사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 전략,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가장 처음 던지는 거는 내 능력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하려고 한다.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비전 전략 코치가 수학 분석은 뭐다 얘기하고 이거는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 요소, 외부적 요소. 그래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이걸 이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줍니다. 이 수학 분석이 뭔지. 네, 그러면은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뭐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어, 뭐, 당신이 내재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기회와 위협을 위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역량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검사했던 내 역량들 여기다 다시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내 역량에 근거해서의 어떤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기회와 위협을 이해해서 그것이 내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전략을 개발해야 되느냐라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챗GPT가 이렇게 비전 전략 코치 봇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검사했던 거, 뭐 애니어그램도 했고, MBTI도 했고, 다중지능의 높은 것들, 그다음에 스트롱 검사도 했죠. 그리고 뭐 이제 여기다 이제 추가로 넣는 겁니다. 뭐 내 전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해외 경험이라든지, 혹은 내가 소소한 기술이 있다. 뭐 컴퓨터를 잘 다룬다. 뭐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그 내용을 이 정보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학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 특성과 학문적 배경 그리고 경험들을 고려해서 수학 요소를 식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무형의 정보, 무형의 어떤 역량이라고 그랬죠? 제가 써보시라고 그랬죠? 정리해보라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넣으면 얘가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수학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검사들도 내가 비전을 찾는데 안 해봤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치가 뭔지, 시대 뭐, 이런, 뭐 전혀 다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예, 내가 뭐 좋아하는 게 없어서 비전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비전을 찾는 방법을 몰라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역량들을, 도출을 못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도출을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것을 종합해서 비전으로 이렇게 끌어내야 되거든요. 전이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어요. 전문가들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코칭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전문가라는 거죠. 네, 인공지능이 그 전문가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전문가를 불러서 사용하게 되죠. 더 나아가면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뇌처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뇌처럼.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즉 비전은 뭐고 비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고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 요소들이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종합해서 비전을 어떻게 전이시키는가에 대한 그 어떤 그 프로세스 혹은 뭐 시스템 이것만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이제 누구나 다 비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찾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목표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조언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실행을 하면 실행한 내용을 평가를 좀 해달라. 그러면 얘가 또 피드백도 줍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계속 얘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라이프 코칭이 되겠죠. 얘한테 라이프 코칭을 받는 거죠. 네, 혹은 업무 코칭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뭐 전체 과정이 이제 끝나지만, 이제는 목표 세우고 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배울 때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은 살아있는 도서관, 대화할 수 있는 도서관,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 안에서 그 무한한 지식과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이 뭐냐, 공부가 뭐냐라고 해서 그걸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면 그걸 다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럼 인공지능을 내가 어떻게 학습의 도구로 쓸 수 있느냐, 혹은 나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 외장 뇌처럼 입는 뇌처럼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꼭 워크샵을 꼭 그 다시 신청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어쩌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내 정보를 넣으면 수학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식별을 해주죠. 그래서 강점 쭉 나오죠. 지적 능력 뭐 쭉 나옵니다. 약점, 예를 들면 뭐 많이 아는데 전문성의 다양성이 장점이 약점이다. 여러 분야 학위는 광범위한 지식을 의미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형에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다음 또 기회도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위협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기본적으로 내가 숙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하면서 쭉 읽어보셔야 돼요. 아, 뭐 이런 거 얘기하네. 이런 거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나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을 잘 차곡차곡 알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 강점 부분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점 부분을 더 찾아달라. 그러면 얘가 당신의 강점 부분을 더욱더 자세히 탐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강점을 식별하고 각각을 구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쭉 이제 설명을 해주죠. 왜냐면 얘가 한 번에 다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게 내가 지금 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넣었잖아요. 애니그램부터 쭉 넣었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그것을 한 번에 쭉 설명해 주면 좋은데 어쩌든지 토큰의 제한이 있죠. 인공지능의 단점이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요약해서 뭐 혹은 뭐 중요도는 얘가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비슷하다. 중요도가 비슷하다. 그러면 일단은 랜덤하게 확률적으로 토큰에 맞춰서 해주니까 여러분이 추가로 중요한 부분들 계속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다른 부분, 지금 말하지 않은 다른 부분도 또 얘기해주고 또 하나는 더 디테일하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더 세부적으로 하위 항목으로
더 쪼개서 뭐 이런 어떤 그 프롬프트를 치면 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강점 부분을 더 찾아달라라고 프롬프트를 우리가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강점 부분을 설명을 해주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점 부분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요. 이거는 각각의 내용을 다뤘죠. 그래서 우리가 MBTI 할 때, 애니어그램 할 때 이것도 뭐 나의 뭐 장점, 특징 이런 걸 했지만, 지금 여기에는 나의 이 능력들을 종합한 장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MBTI를 했을 때, 나 뭐 MBTI 너 당신의 성향상, 뭐 INTJ든 뭐 ENTP든 성향에 따라서 당신의 특징이 뭡니까? 장점은 뭡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각각도 해주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이 우리 마지막 단계에서의 이 장점은 이 모든 특성을 종합해서 나타나는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개별의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성의 장점하고 다른 점이죠. 실제로는 그 각각도 쓰지만 이 전체가 종합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종합적 장점, 시스템적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종합을 하면 뭐 강화된 분석적 사고와 비전 제시 능력, 다학제적 접근과 통합 사고, 우수한 자기 관리 능력, 기술적 적응력과 혁신, 뭐 글로벌 인사이트,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각각에서 없는 여러 요소들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나에게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거꾸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뭐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걸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얘하고 조언을 받으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강점은 이제 더 중요하니까 제가 좀 더 찾아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가적으로 나오죠.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팁 드린 것은 강점 부분을 계속 더 찾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뭐 세 번째 더 찾아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 했습니다. 네 번째도. 자, 이거는 이제 얘가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찾아달라고 뭐 네 번이든 다섯 번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쭉 읽어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거의 다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알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그 장점을 거의 다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점을 더 찾아달라, 더 찾아달라. 계속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네 번 묻고 다섯 번 묻고 그러면 얘가 보면 뭐 다섯 번째부터 대충 제가 보면 한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용어만 조금 바꿔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거의 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셔라. 왜? 강점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나중에 이 키워드를 또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목표나 전략을 할 때 썼잖아요.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런 이제 키워드를 쓰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 장점에 대해서 이제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약점,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할 것도 뭐 이런 거 좀 더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나의 정보를 다시 알려준다. 물론 이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도 왜냐면 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인공지능은 생성 인공지능은 앞에 있던 내용들을 맥락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대화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고 또 국면을 쫙 바꾸면 큰 틀을 바꾸면 얘가 이제 혼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이라면 왜냐하면 지금 내 정보를 잘 알고 빠뜨리지 않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정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너 이거 기억하고 있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뭐 이런 거하고 사람도 똑같거든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얘기 기억하니?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 사람도 대화하는데 그렇게 얘기잖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왜냐면 이제 국면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약점,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뭐 이런 것들 조언해달라. 내가 보완해야 될 것. 그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요 내용들을 전부 다 조합해서 약점,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죠. 약점, 조심해야 될 것, 늘 경계해야 될 것, 혹은 뭐 여러분들이 보완해야 될 것,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보완해야 될 것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추가로 더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수학 분석 기회로 가니까 여기서도 역시 국면 전환이 되니까 다른 걸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그 정보를 다시 넣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기회를 찾을 때는 우리가 그때 했지만 기회와 위기는 상황을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나의
장점과 강점과 약점은 그냥 상황을 안 넣고도 객관적으로 보는데 기회와 위기는 그 자체로도 너에게는 이런 기회에 잘 어울려. 뭐 이런 위기에 잘 빠질 수 있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측면에서는 이제 상황을 집어넣었을 때에 이제 기회와 위기, 나의 정보를 놓고 상황을 집어넣었을 때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여기서 제가 이렇게 꺽쇠를 쳤죠.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협업하는 환경에서 라는 요게 이제 상황을 집어넣는 프롬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꺽쇠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다섯 가지 필요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네, 거기서 여러분들 내가 관심 있는 거 찾아낸 거 이걸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환경을 넣고요. 그리고 앞에서 뭐 이건 순서로 바꿔도 됩니다. 환경을 먼저 넣어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넣어도 되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환경에서 수학 분석을 하려고 해. 나에 대한 정보를 줄 테니까 나의 정보와 관련돼서 기회와 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주고 이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인 조언을 부탁해.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아니면 뭐 이렇게 나에 대한 정보를 다시 준다. 나의 정보는 이거고. 그런데 이 나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이런 환경에서 수학 분석을 활용하면 어떤 기회와 위기를 만날 수 있냐?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순서를 조금 더 바꿔보면 가끔은 챗GPT의 특성상 좀 더 대답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좀 바꿔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항목이죠. 나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환경, 내가 알고 싶은 미래 환경,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기회와 위기를 물어본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내가 집중해서 분석해주고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적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문가다운 조언도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냐? 뭐 직업의 전문가로서 혹은 뭐 여러분의 어떤 그 일과 관련된 어떤 산업과 관련된 뭐 혹은 종교적 전문가 뭐 여러분 그런 어떤 전문가인지를 여기다 다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프롬프트가 이제 확장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얘가 기회, 위기, 대응 전략들을 쭉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 사회의 어떤 관심과 내 역량이 함께 결합이 돼서 답을 내주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발전이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기회에 더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더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혹은 나는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위기 측면에서의 내가 뭔가를 응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뭘 하겠다. 뭐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 그러면 위기를 더 물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뭐 기회를 더 찾아달라, 위기를 더 찾아달라. 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미래 환경이 많으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보를 대입해 볼 미래 환경을 바꿔보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넣어도 되지만 앞에서 이제 일단은 바로 직전이니까 내 정보는 다시 안 알려줘도 됩니다. 요 정도가 되면. 그래서 나에 대한 정보를 대입해 볼 미래 환경을 바꿔보자. 요것만 이제 다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볼 미래 환경은 인공지능 어쩌고 쭉 하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두 번째 관심 있는 미래 환경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나의 능력과 연관된 기회를 20개 알려달라. 자, 이런 거는 이제 기회 위기보다 이제 기회 하나만 더 집중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저는 여기다 한 번 더 넣긴 했습니다. 나의 정보에 대해서. 그랬더니 얘가 이제 기회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런 미래 교육 환경에서 당신의 능력과 경험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20개를 쭉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비전은 가치, 시대적 필요, 나의 역량 이게 하나가 라인업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결합해서 물어보면 그걸 라인업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서로 교집합처럼 될 때 나오는 어떤 기회, 위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그 기회를 목표로 삼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목표로 확장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걸 위해서 얘가 라인업을 시키는데 이 라인업을 사람이 이렇게 교집합을 막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모르죠.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 이걸 다 찾았다면 여러분이 이 미래준비학교 이 방법을 배우실 필요는 없죠.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전문가들 모셔다 듣기도 하고 제가 다 또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전문가를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그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 프롬프트 방법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제가 환경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강점을 조금 더 바꿔볼 수도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자, 이 나의 정보는 뭡니까? 요거는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요소죠. MBTI 뭐, 했던 거.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거 말고도 강점을 얘가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종합적 강점이죠.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 강점들, 능력 요소에서. 그렇지만 요거는 뭡니까? 이 개별적을 합쳐서 나오는 종합적, 시스템적 강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지금 나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찾아달라 했던 나왔죠? 요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작업들, 이 키워드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차근차근 순서대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해서 새로 나누고 마치 이 변증법처럼 정반합 그래서 정반합 뭐 이렇게 합쳐서 새로운 것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어, 그 단어들, 아이템, 이슈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쓰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은 전문가들은 자기에 대한 비전을 쭉 이뤄가는 사람 이게 사고 체계에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미래 준비하기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얘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어디쯤 와 있나요? 네, 쭉 얘기했고 네, 20개다. 여기죠. 그래서 종합적 강점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해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넣은 거는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직 가치를 안 넣었었잖아요. 위에까지는 가치까지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션 카드에서 여러분 보셨죠? 가치, 시대적 필요, 그리고 나의 역량. 요 세 가지를 라인업을 하면 이제 딱 완성이 되잖아요. 요 프롬프트에서는 그거를 같이 넣은 겁니다. 전부 다. 세 가지를. 네. 그러면은 조언하는 그렇게 해서 네가 프로젝트나 목표에 대한 어떤 조언들을 좀 해줘라. 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여기에 이제 어, 미래 환경 들어갔죠. 여기도 제가 가치를 넣어놨네요. 뒤에서 한 번 더 가치를 중요사항이라고 한 번 더 이것은 한 번 더 써준 겁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을 넣고 그 다음에 가치를 넣고 그 다음에 나의 강점을 넣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사항이라고 가치나 이걸 꼭 반영하라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넣은 겁니다. 그런데 가치를 꼭 한 번 더 반영해라. 왜냐하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필요가 해결됐다는 기준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비전의 열매로 작동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쭉 썼지만 이거 샘플인데요. 이 항목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톨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내가 찾아낸 관심사의 필요 그리고 내 역량을 세 개를 합쳐서 라인업을 해야 되는데 뭐 라인업을 하면 그럼 뭐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걸로 제안을 해주는 게 무엇인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언하는 프로젝트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그러면 이제 어, 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프로젝트 목표를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들고 싶은 열매 가치가 있고 그것을 어떤 시대적 영역에서 해야 될지를 우리가 찾았고 그것을 무엇으로 해야 찾았는데 그럼 이걸 합치면 결국은 뭐냐? 그 세 개가 다 포함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가 뭐냐? 혹은 단기적인 프로젝트,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뭐냐라는 걸로 이제 환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프로젝트를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가면 아까 얘기했던 요 세 가지 내가 고려했던 가치의 열매, 내가 원하는 만들고 싶은 가치의 열매,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하고 있는 시대적 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뭘로 할지가 계속 잘 작동돼서 가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 혹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프로젝트화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젝트나 목표로 귀결을 짓는다. 그럼 얘가 이제 이걸 다 반영해가지고 이런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고 나눔과 사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당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목표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라인업을 쫙 한 프로젝트를 알려주겠다. 이런 일을 실체적으로 하시면 된다. 혹은 이런 일을 하면 그 세 가지가 당신이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안에 담겨 있고 이것을 그래서 이루면 그 세 가지의 어떤, 조건들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런 프로젝트를 알려달라. 예, 그럼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 그 세 가지가 당연히 해결된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 목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인 식견에서 얘가 조합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기존의 수많은 지금 이슈가 되는 프로젝트, 성공했던 프로젝트, 이게 이제 얘가 다 학습을 했잖아요. 그 학습한 것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당시에 나의 역량과 맞춰서 가져와서 필요 가져와서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가치 그다음에 시대적 필요 그다음에 나의 역량 이것을 다시 버무려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준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해서 준 거죠. 예, 그래서 요 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제안을 해줬는데 뭐 이런 걸 하려면 포용적 건강 및 웰니스 플랫폼을 해봐라. 그리고 뭐 프로젝트 계획도 얘기해주고 목표, 기술 활용, 다학제조 접근, 성취 기준 이거 중요하죠? 이게 성취 기준이 가치잖아요. 나눔과 사랑의 구현은 요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 네가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가 반영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구체적 결과 예시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하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어, 꼭 얘가 이렇게 제안을 해줬다. 이거 제안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실 필요는 없어. 내가 이거는 좋긴 한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추가로 조언해달라.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랬더니 얘가 다른 이제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죠. 역시 이것도 뭡니까? 이 부분 내가 이야기한 사회적 필요를 해결할 필요 그리고 나눔과 사랑이라는 나의 어떤 가치 그다음에 나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나 목표를 얘가 제안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평생교육 및 재테크 취업, 재취업 지원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가치,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그 해결하고자 하는 내가 관심 있었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 모습, 방식,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너는 이 프로젝트를 무엇을 사용해서 하면 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는 거죠. 당연히 구체적 결과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샘플을 하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다시 조언해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인간보다 나은 거랬잖아요. 웬만한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 했으면 됐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방식인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은 짜증을 내거나. 그러나 인공지능은 절대 짜증은 안 된다. 10번, 20번, 30번, 40번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혹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이 프로젝트 제안하고 두 개를 해줬죠. 이 프로젝트 제안하고 두 개가 괜찮다.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묶으면 내 생각에 좀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시고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는 똑같이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 것처럼 티키타카를 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번 자주 생각날 때마다 혹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씹어넣어 그러면 이 프로젝트 좋은데 나는 예전에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이 프로젝트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을 지금 말하신 것처럼 똑같이 프롬프트를 치면 됩니다. 그럼 얘가 그걸 반영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줘.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 계속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조언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내가 내 역량을 검사했는데 이런 역량에서 요 기능들을 더 그러면 난 더 잘 쓰고 싶어. 혹은 내 강점을 더 잘 쓰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걸 더 넣어서 만들어줘. 그러면 이것도 됩니다. 인공지능이 놀랍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다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프로젝트를 다른 방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죠. 민간, 뭐, 수익 사업으로 다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 내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프로젝트 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것 자체만 아까 얘기했던 가치라든지 시대적 필요라든지 내 장점을 잘 활용해서 너무 좋은데, 그렇지만 나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프로젝트로 바꿔서 한번 조언해 줘봐. 그러면 얘가 또, 바꿔서 조언해 줍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개요, 핵심 요소, 그럼 정부하고 어떻게 협력하면 되냐, 뭐 기대되는 결과는 뭐냐, 이렇게 쭉 해주죠.
아니면 나는 기업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유료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어. 단 여기도 조건 할 수 있어.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해. 그러니까 당장 뭐 이걸 맡는다고 해서 내가 은퇴자를 돕는 건데, 어, 이걸 당장 맡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낼 것 같아. 그렇지만 공짜로 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을 집어넣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해줘. 네. 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계획의 일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얘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거꾸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사업 계획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가치, 시대적 필요, 나의 역량, 그리고 내가 협력하고 싶은 것,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로 동시에 그 일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기획도 하면서 그것도 맞춰주면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죠. 물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나 이거 할래. 그러니까, 그럼 유료화 전략이 이렇게 네 개를 있는데, 이 네 개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더 해줘봐. 여기서는 지금 짧게 두 줄밖에 안 됐잖아요. 두 줄씩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얘가 두 줄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토큰의 제한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요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뭐 보고서로 보면 이그제큐티브 페이지 같은 거죠. 썸머리, 뭐 앱스트랙트 같은 거죠. 그것만 쭉 본 거죠. 그래서 그걸 훑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얘도 내가 그래 몇 개를 추천해 주는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럼 나하고 더 해볼까? 기획을 더 해볼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네,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계열을 더 디테일하게, 유료화 전략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항목을 더 만들어서 얘기해줘. 그러면 얘가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쓰는 거 관련된 궁금한 거, 그럼 거기서 궁금한 항목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뭐 그다음 세부 목표라든지 그게 실현 가능할 것 같으냐? 그러면 실현 가능한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마치 내 부하 직원이 기획서를 써왔을 때 똑같이 물어보잖아. 이게 가능할 것 같아? 이건 뭐가 어때? 더 설명해봐. 뭐 이런 것처럼 얘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피드백을 받아 자기가 만들어 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얘는 즉각 그것을 수정해 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 보고서가 혹은 기획서가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이게 막 즉각 바뀌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찾으면서 목표를 찾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기획하는 것까지 좀 가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나는 하고 싶어. 지역 교회하고. 왜냐면 거기가 자원봉사자들 많잖아요. 예. 그런 데는 또 뭐 시민단체, 뭐 교회, 종교기관, 뭐 이런 데는 그 자체에서 어떤 가치만 맞으면 자기네들이 같이 협력할 수가 있죠. 자원봉사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회단체나 뭐 이런 데 정보를 알면 요 내용에다가 그 교회나 종교기관이나 그다음에 NGO나 사회단체들의 정보를 좀 넣으면 돼요. 얘네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도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위의 프로젝트들을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나의 아까 얘기했죠. 가치, 비전과 관련해서 맞춰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제안해줘.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프로젝트를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는 거죠. 대단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 부분은 뭐예요? 요거 마음에 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 프로젝트 제안을 할래.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드디어 마음에 든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넣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나의 능력을 얘가 맞춰주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유용할까라고 내 능력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내 능력 중에서 요 프로젝트, 지역사회 통합 건강 및 웰빙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당신에게는 요런 수많은 어떤 강점인데 요런 능력들을 당신이 사용하면 돼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같은 거죠. 요거를 이제 내 강점의 다른 부분으로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에 사용하는 유용한 장점들을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강점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할지 조언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그 부분에서 난 좀 더 해달라. 심지어는 구체적인 활용법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고
너의 그 장점을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써라. 예를 들면 너는 장점이 분석적 사고, 전략적 사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이 뭡니까? 어, 이거죠. 지역사회 통합 건강 및 웰빙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나의 나눔과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퇴자를 돕겠다든지, 뭐,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든지, 그러면서 나의 능력을 쓰겠다든지, 이게 다 포함된,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때 너의 능력은 중에서 분석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가 있는데 이 분석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는 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 현재 상태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 인터뷰, 공공 데이터 분석들을 실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실시해서 은퇴자들의 건강, 경제, 교육 관련 요구사항을 상세히 조사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네가 그렇게 이 분석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뽑으면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을 어느 이 프로젝트의 시간적인 혹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디에 쓸 수 있는지도 얘가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요 정도 여러분들 코치 받으려면요. 아주 유능한 비즈니스 코치, 유능한 라이프 코치, 유능한 학습 코치, 유능한 자기계발 코치가 옆에 있어야 이 정도 해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해준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 발전하잖아요. 지금 챗GPT 4.5가 지금 더 성장이 됐고, 그다음 5가 나오고, 그다음 6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얘가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논리적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조언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더 내가 물어봤던 걸 더 정확하게 더 좋은 답을 끌어주는 능력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전 코치와 함께 계속 일을 해 나가면 시간이 갈수록 이것도 발전하니까 여러분 더 좋은 시간이 갈수록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얘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조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든든한, 더 뛰어난 조력자들, 비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좋은 조력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역량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역량들을 얘가 보여주는 겁니다. 추가로 더 알려달라. 그러면 얘가 더 해주고요. 더 디테일 어떤 능력을 그러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활용법 알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줘봐.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봐. 혹은 거기에서 이 프로젝트 어떤 부분에 요소를 쓸 수 있어. 여러분 계속 원하는 대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답들을 다 해줍니다. 예. 여기서 지금 우리 이 실습에서 이걸 다 못 해본 이유는 그거 다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방대해서 끊임없이 꼬리꼬리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제가 이 샘플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계속 인사이트,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좋다. 프로젝트 이걸 다학제적 접근과 통합적 사고, 컴퓨터 기술 능력 뭐 이런 것들로 실제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조언을 해줬잖아요. 이런 써라. 그럼 내가 쭉 들어보고 그래. 그럼 나는 그 능력들 중에서 이걸 가지고 먼저 실제로 하려고 해. 네. 그 다음에 활동 방법은 사회봉사 50%, 수익사 50% 비율로 하려고 해. 자, 이제 정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조언을 쭉 듣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 이제 프로젝트 정했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추천받을 프로젝트 정했죠? 프로젝트에 내 능력 어디에 쓰느냐 다시 한번 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오케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림이 나왔으니까 기획서를 받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짜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실행 계획을 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계획을 짤 거야. 큰 목표를 먼저 잡아주고 계획표는 어떻게 잡는가? 목표를 잡고 5년 단위로 작은 목표와 단계별 목표, 전략들을 짜는 거죠. 이게 이제 목표와 실행 계획과 플래닝, 뭐 스트래티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역시 얘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여기 맞춰서 프로젝트 지역사회 통합 건강 및 웰빙 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큰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 작은 목표, 단계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그래서 큰 목표, 첫 5년 쭉 나오죠. 작은 목표 쭉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가져다가 쓰시면 되죠. 네? 자, 그럼 요게 이제 어디에 쓰시냐면 여러분들 이제 자, 여기에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 있죠. 비전 목표 카드. 네, 5년, 10년. 예. 요런 틀로 만드셔서 이걸 옮겨서 실제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챗봇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첫 5년, 두 번째 5년 확장 시간 쭉 주죠. 네, 그럼 이제 그다음에 방금 조언해 준 20년 장기 목표 너무 좋다. 그대로 유지하라. 단 여기서 또 디테일에 바꿀 수 있어요. 나의 강점 영역을 반영해서 보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더 추가 조언을 해줘. 그럼 얘가
어, 왜냐면 여기서 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 장점들을 했지만 그래도 프로젝트 하다 보면 얘가 점점점 앞에서 인풋이 많잖아요. 그 인풋을 다 넣지를 않아요. 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넣어서 보강을 더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계획 좋아. 계획 좋은데 그러면은 이 계획을 가지고 나의 장점량을 반영해서 좀 더 풍성하게 해줘. 강점 영역을 다시 넣었죠. 그랬더니 얘가 위에 있는 이 계획서 있죠. 요 계획서에다가 그대로 살리면서 내 강화된 전략하면서 나의 어떤 역량들을 여기다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초기 5년에서는 데이터 주도 의사결정과 기술 혁신적 접근 요 역량을 쓰라. 그 다음에 중기 단계에서는 다문화 포용 프로그램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된 전략을 이제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어, 그 다음 뭐냐면, 자, 전략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내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일이다. 이제 전략을 짜달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방금 조언해준 20년 장기 목표 활동에서 첫 5년 단계를 나의 능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1년 단위로 쪼개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첫 5년 단계를 이게 전략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첫 5년, 요게 목표잖아요. 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일이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목표는 첫 5년 단계를, 이게 목표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이 이제 자원과 역량인데 이걸 배치해봐라. 그러면 그 배치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라는 거죠. 전략을 도출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면 요거를 그대로 보시고 어, 이렇게 제가 꺽쇠 쳐놓은 거 있죠. 네, 요 꺽쇠 쳐놓은 거, 네, 여기죠. 내 일하는 스타일, 내 역량이죠. 내 장점들. 요것만 바꾸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내 역량으로 해서 배치를 해라. 그러면은 1년 차는 뭘 하고, 2년 차는 뭘 하는데, 거기에 나의 역량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 역량을 통해서 뭘 해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첫 5년 차를 이루기 위한 1년 단위의 전략들이죠.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목표를 성취할 것이냐. 그래서 전략적 제안들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전략은 제가 역량의 자원의 배치 측면에 있지만 전략은 전부 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고 싶은 전략적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물어보면 그거 설명하고 그걸 넣어달라. 5년에 1년 차마다 넣어달라. 그럼 얘가 다 넣어줍니다. 혹은 그 다음에 1년 차 이렇게 뽑았죠? 그러면 얘가 1년 차만 다시 요 내용만 다시 가지고 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뭐 얼마든지 다 하니까요. 자,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1년 차, 5년 차를 뽑은 다음에 다시 1년 차로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1년 차를 뽑은 다음에 1년 차 탐색과 기획 단계를 그렇죠. 얘가 이제 이건 뭐냐면 여기 1년 차 탐색과 기획이라고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요 단계를 분기별로 이제 세분화해서 목표와 전략을 조언받고 싶다. 그리고 역시 활동 조언을 일하는 스타일, 지적 능력면과 나의 내면적 자기 성찰의 능력면을 두 개로 구별해서 제시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더 디테일을 가니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할수록 좀 더 목표 제시 방법이 구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별 세부 목표들도 조언해 달라고 하는데 목표 제시 방법은 우리가 스마트 아시죠? 예, 스마트. 이게 이제 목표를 어, 구성할 때 하는 방식인데 그 제시 방법대로 해서 해달라. 그리고 제가 샘플이 되는 사례도 들어 설명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얘한테 이제 이런 걸 넣으면 좋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략 컨설팅 수준에서 기획과 전략 전문성을 발휘해봐라. 뭐 이런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넣으시면 추임새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년 차에 대해서 다시 1분기, 네, 그다음에 2분기, 네, 3분기, 네, 4분기 이렇게 벌써 나누잖아요. 그리고 다시 1분기로 들어가면 1분기의 목표 설명하고 그러면 이 스마트 요소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내 일하는 스타일 및 지적 능력에 내 역량은 쓰는지, 내면적 자기 성찰적 내 능력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요걸 이루기 위해서 이 내 능력 중에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1분기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1분기는 3개월이잖아. 이 3개월을 개월 단위로 다시 그러면 또 할 수 있겠죠. 요 1분기 요 내용을 개별 단위로 더 쪼개라. 그러면 얘가 요 내용을 다시 1, 2, 3개월로 쪼개요. 그 다음에 그러면 1, 2, 3개월이 이것처럼 나오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1개월을 다시 주별로 쪼개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혹은 이제 주로 나온 것을 월화수 주 5일로 해서 매일 단위로 쪼개라. 하면 매일 단위 목표를 또 쪼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년 나왔죠? 거기에서 5년 나왔죠? 5년에서 1년 해주죠? 1년에서 분기 해주죠? 분기에서 월로 해주죠? 월에서 주 단위로. 주 단위에서 이렇게. 이게 점점점 이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 프로젝트와 목표와 비전의 방향의 통일성을 비전에 맞는 프로젝트를 줬잖아요. 그 프로젝트 안에서 다시 5년 단위 쪽에 거기서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할 일까지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비전과 맞춰져 있는 거죠. 오늘 하는 일이 비전과 연관된 프로젝트가 맞춰져 있는 거죠. 오늘 하는 일이 20년간의 어떤 목표와 맞춰져 있는 거죠. 5년간에 맞춰져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이런 과정을 역으로 해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24년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과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었는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옆에서 정말로 뛰어난 전략 코치, 정말로 뛰어난 기획자가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해서 배웠던 것들 종합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지금까지 이 지루하게 했던 내용들도 있었잖아요. 검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짜 중요하게 내 삶의 목표와 전략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완결편으로 보여준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제가 프롬프트를 정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화해서 오늘 샘플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한번 쭉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동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제가 쳤던 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똑같이 여러분 요소만 바꿔가지고 꺽쇠 친 부분이 이제 내 내용으로 바꾼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따라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요 히스토리에 모아놓기도 하고 워드나 정리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어, 내 비전의 3요소 가치, 시대적 필요, 관심사, 그리고 나의 역량을 어떻게 라인업을 하고, 라인업을 한 상황에서 그것을 프로젝트화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20년 계획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오늘 하루의 계획까지, 이번 주의 계획까지 뽑아내고, 전략까지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잠깐 쉬고요. 잠깐 쉬고 한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한 발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요, 두 가지 검사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혹은 목표를 성취할 때, 뭐, 결국 목표 성취죠. 내가 학습 목표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뭘 해야 되고 프로젝트하고 전략에 대해서 뭐 20년, 뭐 그 다음에 5년 단위, 다시 1년 단위, 또 분기 단위, 또 월 단위 뭐 이렇게 지금 다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세부적인 어떤 목표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내가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뭐 이것까지 전부 다 조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할 때, 근데 이제 대신 이제 내가 나의 어떤 기질과 어떤 특성상 그런 어떤 학습 목표든 뭐 업무 목표든 뭐 프로젝트 목표든 상관없이 그것을 내가 성취할 때 나는 어떤 스타일이 목표 성취라든지 혹은 뭐 계획 수립도 마찬가지고 어떤 스타일을 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나의 기질에 맞게 조금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할 건데요. 토마스 체스의 기질 분류법 하나 하고 그다음에 TCI RS 검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 전문적인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실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문 검사를 의뢰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약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 우리가 뭐 MBTI 이런 것도 했던 것처럼, 뭐 약식 검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떤 그 틀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참조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프로치 수준에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챗GPT를 켜시고요. 이건 베이스 모델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스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베이스 모델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GPT 여시고요. 자, 여셨으면 네, 올려주십시오. 카톡 채팅창에다가 준비됐다라고 해주십시오. 네,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창을 여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토마스 앤 체스의 기술분류법, 가로치고 1977년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나의 이제 프롬프트 방식인데요. 여러분 뭔가 TV에서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우울증 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수면 부족 검사도 있고 뭐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서 뭐 관련해서 혹은 나의 성격 진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약식 검사도 뭐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봤을 때 그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약식 검사를 뭐 약식 검사는 뭐 거의 모든 게 다 되니까요. 네, 그래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뭔지만 딱 아시면 돼요. 이게 이제 토마스 체스의 기질 분류법이거든요. 그럼 얘한테 그걸 아셨으면 일단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냐면 얘가 가끔은 그 비슷한 게 있어서 혼돈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걸 한번 물어봐서 얘가 답을 하면 얘가 답을 한 것 자체가 한번 얘가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인데 토마스 앤 체스의 기질 분류법 가로치고 1997년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네,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얘가 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다 됐다 올려주시고요. 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쭉 하죠. 자, 이건 보면 이건 뭐냐면 어, 이게 이제 개인의 행동 스타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기본 패턴으로 보았고요. 이게 이제 아동의 발달, 어렸을 때부터 발달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와 체스는 사람을 이 기질별로 이 세 가지 기질로 나눈 거예요. 쉬운 기질, 네. 그리고 어려운 기질, 그리고 느린 기질. 쉬운 기질은 뭐냐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정기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며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기질은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부정적으로 일단 반응하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자주 우울하거나 화를 낸다. 뭐 이런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스타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쉬운 기질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쉬운 기질이다. 이지 템퍼라멘트 뭐 이러면 어떤 새로운 거 환경을 만나더라도 일단은 기질 자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하죠. 근데 difficult temperament가 되면 좀 새로운 상황이 오면 일단 조금 보수적, 방어적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어떤 좋은 어떤 그 대응의 방법을 모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거고요. 그다음에 느린 기질은 slow to warm up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잘 적응하면 대처를 잘해요. 그리고 초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쉬운 기질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는 거고, 즉각 쉽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어떤 사람은 기질상 새로운 변화가 와도 막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도 굉장히 쉽게 적응해요. 짜증이 안 나요. 힘들지 않아요. 스트레스 덜 받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방어적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이제 또 느린 기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에 조금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지만은 잘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지는 거죠. 네, 저는 주로 이제 이 느린 기질에 속하는 거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왜 이걸 하냐면 우리가 지금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이제 우리가 찾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20년 플랜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뭐 일주일 단위 플랜까지 받고 전략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거 다 조언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일단 내가 여기서는 해야 되죠. 이제 액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액션을 할 때 결국은 내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 학습하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 요런 거 이것을 액션을 할 때는 기질상 약간 행동하는 방식이 조금 그 반영을 해줘요. 내 기질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MBTI도 선호도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스타일처럼 요 기질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제가 이제 포커스 맡은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내 기질을 알거나 혹은 다른 이제 부모면 내 자녀에게 이제 이걸
비전 디자인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플레인 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이 자녀에게 야 했으니까 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기질을 일단 우선 봐야 돼. 액션은 약간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자녀가 쉬운 기질, 이지 템퍼러처예요.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쉽게 적응하고 짱 잘한다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질의 아이나 혹은 내가 그렇다면 그냥 바로 그 계획대로 지금 챗GPT를 통해서 해준 그 계획대로 액션대로 그냥 하면 돼요. 바로 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기질이다. 그러면은 동기부여는 됐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려운 기질이면 이 새로운 걸 해야 될 때 약간 좀 그 적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다음 또 필요하다면 이게 너무 difficult temperament 어려운 기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과제가 너무 무겁고 크면 안 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쪼개야 된다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현지 상황에서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거 있지만 그걸 더 쪼개서 천천히 쉽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액션을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느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 플랜을 확 바꿀 필요는 없고 짜놓고 조금만 여유를 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이런 사람 적응을 하거든요. 마음대로 준비도 하고 그래 내가 해야지. 다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좀 해야지. 그 지금 오늘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이 다음에 좀 기다려주면 야 왜 그 빨리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려주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쭉쭉쭉쭉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떤 기질인지 혹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질인지를 알면 지금까지 챗GPT가 짜준 모든 것을 액션 한 달 단위까지 혹은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새로 배워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액션을 할 때 스타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토마스 체스의 기질 분류법이에요. 요거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보면 가끔 자주 나와요. 그 서로 두 사람을 맞힐 때 이게 이제 어떤 꼭 목표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살아갈 때도 기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국면이 있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뭐 새로운 직업을 할 때, 혹은 뭔가의 어떤 그 상실감을 가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또 알면 서로 잘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데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 저희는 이제 이 미래준비학 것은 액션을 할 때 기질을 조금 맞추면 좋다.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그러니까 쉬운 기준은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엑셀을 확 밟고 쭉 나가면 됩니다. 스포츠카처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느린 기질은 천천히 워밍업 하면서 키면서 좀 주위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웅 이렇게 하는. 예. 천천히 속도를 올리면서 하는. 어려운 기질 같은 경우는 일단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도 막 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좀 설명도 하고 좀 생각도 좀 해보고 막 이런 예,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선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이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아예 못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액션 출발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제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검사를 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는 지금부터 세계 최고의 토마스 앤 체스의 기술분류법 검사 및 해석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가능할 것인가? 그럼 얘가 네,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넣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블록 쳐놓은 거 요걸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해서 쳐보십시오. 프롬프트에다 넣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네.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걸 프롬프트를 쳐서 하시면, 네, 다 하셨군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좋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바로 하지만, 보통은 이제 지금 이렇게 한 5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샘플 보여드려 5개 했는데, 5개, 여기서는 지금 이걸 5개 하고 그냥 바로 저를 느린 기질 이렇게 이제 성향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 많다고 정확하고 적다고 정확하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 검사자가 조금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자가 정확하게 자기 반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가 나한테는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해석의 어떤 그 다양성이 줘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지금 보통 이렇게 하면 한 5개 딱 내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하시고 하면 얘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뭐 이때 이제 뭐 이걸 설명해 준 다음에 조금 뭐 이게 불분명하다 그러면 더 추가를 해줘.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좋다 하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하거든요. 네, 좋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자, 잠깐만요. 제가 새로운 걸 하나를 음,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신 대로 비례 분리법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하죠. 뭐 이거는 이제 똑같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표지피트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은 조금씩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냐 가능하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나오고 음, 검사를 이럴 때는 가끔은 아까는 이제 보시면 이게 약간씩 약간씩 달라요. 그건 크게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샘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능하냐? 그럼 네, 가능합니다. 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시작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단한 질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건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여기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예시를 제공해 주시면 뭐 분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가 기본적인 성격 유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돼서 간단한 질문을 제공해 달라. 질문은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를 하죠. 15개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음, 시작.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왔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죠? 간단한 질문 목록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질문 잠깐만요. 여기 이제 얘네들이 검사 방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얘가 하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랜덤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 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이쪽에 이 연필 있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 여기 프롬프트를 약간 고치면 필요해요. 토마스 체스의 기질 불가능한 검사 질문을 10개 정도 제시하고 10개 정도 선택 보기와 함께 제시하고 내가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바탕으로
네. 조금 붙이면 됩니다. 그 답, 내가 답변하면 그 답변을 바탕으로 해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원하는 방식으로 잘 안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가면서 하면, 네. 그리고 뭐 질문 여러 개가 한 번에 뭐 10개씩 나오면 하나씩 다시, 하나씩 해줘. 뭐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또 그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 예, 이렇게 좀 나오죠, 이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유형을 분석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각 질문지마다 선택지가 있으니 해당하는 답변을 선택해 주세요. 오케이.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제가 리스트만 이렇게 나왔다면, 네. 제가 지금 올렸으니까 보시고요. 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 요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어 10개를 다 내죠. 얘가 어떨 때는 뭐 5개 냈다가 추가 뭐 이렇게도 하고 이거는 랜덤이에요. 네. 혹은 지금처럼 10개니까 한 10개 정도 이렇게 바로 내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토큰의 제한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한 개, 하나 하고 답하고 하나 하고 답하면 여러분이 그 이제 유료 같은 경우에도 3시간 안에 현재로서는 40개의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고 답하고 하나하고 답하면 그게 다 카운트가 하나로 다 돼요. 그러니까 문제 40개 주고 받으면은 1시간이나 2시간 기다려야 되죠. 물론 이제 팀 버전으로 저는 이제 팀 버전을 쓰는데 팀 버전을 쓰면 3시간 안에 대략 한 1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검사를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100개가 3시간에 딱 날아가서 뭐 1시간 정도 또 쉬어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해줘 이런 것보다는 보통 한 뭐 3개씩 좀 뭐 한 30개 정도 만약에 여러분 다른 검사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3개씩 해줘 혹은 5개씩 해줘 뭐 이렇게 하면 그 제한이 이제 질의응답이 줄어들죠. 네. 한도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요. 여기 한번 검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자, 프롬프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 프롬프트죠. 그래서, 검사를 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해보셔서 알죠? 1번에 뭐 예를 들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의 반응,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A, 금방 편안해하고 탐색을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점차 적응합니다. 불편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뭐, 나는 B번이다. 그럼 B. 네. B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서 최종적으로 10개를 해서 내면 얘가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방식대로 제가 네, 맨 위에 프롬프트를 놨습니다. 보시고 검사를 하고 이 친구가 이야기해주는 해석을 그러면 이제 해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해석을 자 이것처럼 네, 검사를 하면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그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0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해보셨으면,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네, 기지를 다 설명해 주죠. 읽어보셨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음, 이제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여기다는 이렇게 물어보죠. 자, 여기다가 위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비전 목표 설정과 성취, 그 다음에 실행, 음, 이렇게 하죠. 실행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실행, 액션. 네.
동기와 계획과 실행. 이렇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비전 및 목표의 설정과 실행, 혹은 학습 동기와 계획과 실행 측면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제시해달라. 네, 제가 네, 올렸는데요. 요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기질에 따라서, 위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 이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 신기하죠. 그 비전 목표 실행과 설정에서 목표 설정에서는 이런 느린 기질은 분할 목표 설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각 단계를 이해하고 실행하기가 쉬워지고 점진적 진행이 가능하죠. 왜냐면 아까 제 느린 기질을 얘기했죠. 적게 점진적 가야 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느린 기질에 속하면 조금 더 챗GPT가 제시해 줄 걸 좀 더 쪼개고, 그러니까 요걸 넣어서 목표를 예를 들면 1개월치를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질의 이런 특성, 야, 내 기질을 보니까 목표를 세울 때는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눠 설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어 특히 여기죠. 네, 요런 거 점진적 진행이 중요하대. 그리고 이런 거를 시각화하면 더 좋대. 그러면 이게 목표에 대한 개인적인 연결감과 동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제안해줘. 뭐 이렇게 되죠. 실행은 새로운 활동의 목표에 접근할 때 서서히 시작하여 점점 활동의 범위를 높여가는 방식을 취하라. 뭐 이러잖아요. 일정한 루틴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이런 걸 하라고 그러죠.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뭔가 목표를 또 실행하고 계획하고 할 때 나의 팁이 뭐냐? 그다음 추가 팁도 주죠.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스타일은 자원 시스템 활용을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네, 요거를 제가 여기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죠. 자, 요거를 내 기질 설명해 주는 비전 목표 실행과 설정과 실행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한번 가보죠. 아까 우리가 스와트 데 가서 하나를 해보죠. 여기 보면 지금 맨 마지막에 1년 차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죠. 요 1분기 거를 할 때 요거를 좀 참조해서 해달라. 뭐 해볼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1분기, 이건 될지 안 될지 안 해봤는데, 아무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때그때 여러분 적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워낙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요구, 사항, 파악 단계를 구체적으로 단계를, 1분기죠. 네. 개월별로, 일주별로 해볼까요? 일주 단위로 한 주 단위씩 세부적으로 만들고 싶다. 단, 이번에는 나의 기질에 맞는 목표 세부 목표 구성이, 세부 목표 구성, 기질에 맞는 세부 목표 구성을 조언해 달라. 나의 기질은 이렇게 하고 아까 했던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죠. 나의 기질은 하고 제가 아까 긁어온 요 부분이 이제 카피해 온 거잖아요. 네. 요 부분은 그냥 그 뒤에다가 나의 기질은 하고 그대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네. 음, 그 다음에 네, 뭐 이대로 넣어보죠. 얘가 아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좀 고치면 되니까. 자,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진짜 그렇게 맞춰서 해주는지. 그다음에 제출 다시. 네. 그렇습니다. 1분기를 쪼개달라고 했고, 나의 기질에 맞는 세부 목표 조정을 해달라. 네, 네, 제가 하네요. 일주 단위 세부 계획을 놓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이제 항목으로 만들어서 넣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잠깐 멈추고요. 나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걸 넣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해보면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답을 좀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얘가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요 항목처럼 만든 거예요. 항목에다가 그대로. 근데 요런 내 특성을 반영해서 짜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을 그렇게 맞게끔 우리가 문맥을 바꾸면 돼요. 자, 1분기 이 단계를 일주 단위씩 세부적으로 만들고 싶다. 아니면 이때 이럴 때는 이렇게 실행 순서를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럴 때 프롬프트 할 때 P, 이게 약자예요. 그래서 P1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P1이 일단 요게 P1이에요. 수행. 네. P2가 세부적 일주 단위로 만든 세부 목표와 계획을 나의 기질이죠. 나의 기질에 맞게 조정해달라. 기질을 반영하여 만들어 달라. 나의 기질은 느린 기질 이렇게 하고요. 이다. 느린 기질의 특성은 이렇게 하고 이게 특성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얘가 잘 못 알아들었네 생각하면 그냥 다시 알아들을게 쉽게 이렇게 그냥 고치시면 됩니다. 나의 특성은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차근차근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성향이다.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나의 기질 여기에서 이게 여기다가 토마스 앤 체스 기질 검사 결과 뭐 이렇게도 여기다 넣으면 또 더 알 수 있겠죠. 유리하다. 이런 이런 기질의 사람은 비전 및 목표 설정을 할 때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나눠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 주어야, 그렇죠? 이렇게 해 주어야 이런 뭐 이런 거죠. 이런 기질의 사람은 이렇게 해 주어야 각 단계를 이해하고 실행하기가 더 쉬워지면 점진적 진행을 할 수 있다. 뭐 그죠? 어, 음,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요. 또 이런 기질의 사람은 여기 보면 이제 일정 관리도 나와 있죠. 일정 관리를 할 때에 그러니까 이거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면서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편애한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나의 기질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해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주 단위씩 세부적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로 만든 계획을 나의 기질을 반영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의 기질을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줬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볼까요? 예, 느린 기질에 맞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들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네가 잘 못 알아들었구나 하고 다시 차근차근 내 의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느린 기질에 맞춰서 세부 계획을 다시 짜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나의 기질에 맞는 지금까지 아까 그 전에는 나의 비전에 맞는 걸 짜준 거고요.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실행을 할 때는 나의 기질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주 단위 계획을 짜줍니다. 12주까지 짜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다 쪼갰죠? 멋지죠? 네. 훌륭한 상담사고 훌륭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게 바로 이런 인공지능입니다. 샘플 사례까지. 자, 뭐 이게 멈추면 계속 생성하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여기다가 이제 1분기, 아까 짜준 것에서 1분기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2, 프롬프트 1, 프롬프트 2죠. 이거 순서를 주는 거거든요. 요 순서대로 하라. 할 때 이제 간략하게 쓰는 프롬프트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의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네, 토마스 앤 체스 기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서 가지고 와서, 목표 설정할 때 그거 나왔죠. 자, 아니죠. 자, 여기 했을 때 얘가 목표, 여기 아니고, 예, 여기 했을 때, 이 기질일 때 목표는 뭐 어떻게 하냐, 뭐 여기 나왔잖아요. 요거요. 느린 기질일 때 비전과 목표 실행을 어떻게 하냐라고 요거를 긁어 와서, 예, 계획 짜준 데 들어가서 우리가, 요 1분기에 최종으로 해준 것 중에서 1년 차에서 다시 1분기 거 짜줬잖아요. 그 1분기에 요 타이틀만 가지고만 압니다. 그럼 얘가 요 내용을 알거든요. 1분기에 대해서 가져와서 1분기 요거를 나의 기질에 넣어서 해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채팅방에 올렸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요 내용을 그대로, 프롬프트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꺽쇠친 요 부분만 여러분 걸 넣으면 됩니다. 검사했던 걸로. 네. 그러면 얘가 여기에 맞춰서 추가로 짜주죠. 네. 이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쭉 해보십시오. 동영상을 진행하신 분들은, 네. 제가 지금 이제 뭐 리얼타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기를 한 거니까 그 제가 채팅방에 올려둔 그 카피해서 거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동영상 멈추고 요걸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서 치시면 됩니다. 따라 치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프롬프트가 이제 몇 번 좀 수정해야 될 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이 프롬프트 연필 보시면 연필 옆에 3-3돼 있잖아요. 이게 세 번 고치거든요. 앞에 거를 누르면 이 앞에 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1, 2, 3 우리 3으로 하겠죠. 그래서 히스토리에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프롬프트 어떻게 고쳤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앞뒤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단하죠. 네. 자, 그러면, 뭐, 다 못 해보셨으면, 앞에 걸 못 해보셨으면 나중에라도 멈추시고, 이제 수업 끝나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토마스 앤 체스 기질 검사를 가지고 내가 액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토마스 체스의 기질 검사. 네. 그래서 이 토마스 첼스의 기질 분석법을 가지고 액션을 할 때 나는 어떤 기질로 움직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좀 응용인데요. 토마스와 체스의 기질 검사에다가 이건 이제 위 검사를 중심으로 그 기질 검사만 가지고 나의 비전 목표 실행과 뭐 이런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의 특성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특성들 있잖아요. 앞에서 했던 특성들 그거를 조금 더 덧붙여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걸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는 지금 위 검사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토마스 체스의 기질 검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건 이제 다른 건데요. 위 토마스 앤 체스 기질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가 내가 이제 나는 뭐였습니까? 네. 느린 기질이죠. 네. 여기 이렇게 하면 내 토마스 체스 기질 검사를 중심으로 비전 네, 달라. 그다음에 여기다 제했죠. 덧붙여 나는 이런 게 높다. 네. 아니면 중심으로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덧붙여서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다가 덧붙여서 나의 애니어그램 5번 MBTI 뭐 이렇게 쭉 높은 특성도 함께 반영하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뭐 이렇게 됩니다. 비전 목표 설정, 뭐 나의 방법을 제시해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도 하면 약간 이제 이 토마스 체스 기질 검사에다가 내 다른 역량도 집어넣어서 그걸 종합해서 그럼 내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때 나는 어떤 방법이 맞는지 액션, 네, 여기서 성취가 뭐 이렇게 실행, 뭐 이렇게 하죠. 아까 했죠. 액션, 요 실행해서 나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 조언해달라. 그럼 이것도 조금 더 그걸 반영해서 줍니다. 약간의 또 여기서 좀 차이가 되겠죠? 이것도 팁으로 한번.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것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이걸 덧붙여서 뭐 이걸 넣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볼까요? 비전 설정할 때, 예, 좀 달라졌죠? 자, 성찰 기능도 활용하고, 네. 여기 보면 달성 가능한 형태로 설정하세요. 이게 이제 토마스 체스의 기질 검사 측면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도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 접근법은 느린 기질 벌써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주도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 동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애들을 시키면 얘가 나에 대한 내가 액션 할 때 혹은 동기를 학습 동기를 잡고 계획을 하고 뭐 이럴 때 이제 나에게 너는 어떻게 해라. 액션은 어떻게 하고 동기부여는 이런 아이는 좀 어떻게 하면 좋고 계획을 짤 때도 계획의 어떤 그 프로세스나 흐름이나 속도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지시해 주죠. 그럼 아까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계속 생성 쭉 볼게요. 네. 요 내용을 가지고 요거죠. 요 내용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액션에서. 네, 여기서 요 내용을 가지고 와서 1주차에서 1분기짜리에서 이거를 1주 단위로 만들 때 요거는 뭐 20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보통 제가 권하는 것은 한 1분기 혹은 한 달짜리 할 때는 요걸 넣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디테일하게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의 기질은 했을 때 요때에 요런 부분에 게다가 나의 특성은 하고 아까 그 내용을 갖다 붙이면 내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다시 1주짜리 그러니까 1주 단위로 뭐 한 달이든지 1분기짜리에 대해서 실행의 어떤 이걸 반영해서 액션 플랜을 다시 조금 더 내 기질에 맞게 재조정을 해줍니다. 네, 재조정을 해주죠. 대단하죠.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이제 요 어떤 나의 어떤 액션 스타일을 하나는 토마스 체스 기준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TCI RS 검사. 요걸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오은영 박사님 프로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요 검사를 여러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자, 여러분들도 자, 해보죠.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단 네, 뉴챗을 하나 띄우시고
네, 여기다가 역할을, 너는 지금부터 TCI RS 검사 최고 전문가 역할을 한다.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먼저, 검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줘. 이거는 이제 얘가 요걸 잘 알고 있는지 한번, 그냥 검사해보는, 그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네. 네. 잘 아는 것 같죠? 네. 네,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요 내용을 베이스 모델에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블록 쳐놓은 거를 그대로 TCI-RS 검사에서 무엇인지 설명해 줘.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TCI-RS 검사는 TCI 검사보다 짧아진 형태예요. 그래서 응답자 이것도 기질적 특성이거든요. 기질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특별히 이제 기질적 특성, 회피성, 탐색성, 지배성, 의존성, 뭐 이런 거, 그다음 자아 개념, 자기 결정, 협력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건데, 이것도 내가 이제 액션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액션을 나에게 적합한지를 내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어떤 도구입니다. 자, 다 하셨으면 지금 물어봐서 프롬프트를 다 하셨으면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채팅창에.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갈 건데요. 네, 다 했으니까, 네, 네, 오케이. 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내게 검사를 시행해 달라. 뭐 이렇게 해버리죠. 바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좀 읽어보고요. 아, 이건 뭐 방법을 조언해달라고. 일단 이제 보통은 이제 요렇게 랜덤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를 내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요 프롬프트를 바꾸거나 얘가 이래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요런 이제 검사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답을 하게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것에서 간이 검사니까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괜찮다. 예, 나는 많이 검사하면 뭐 충분하다. 많이 검사를 시행해 달라.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유사한 걸로 간이 검사를 해주겠다.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예. 검사를 하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략 스타일만 알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검사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몇 개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회피성, 탐색성, 지배성, 의존성. 이건 가는 게 이제 한두 문제씩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 알고 싶으면 좀 추가로 한두 문제씩 더 내줘.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쭉 나오면 1번에 뭐 2번에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은 회피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 1번에 나는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당신은 보통 긴장하거나 하나요? 음, 뭐 가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당신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상당히 열정적인 이렇게. 그다음에 3번은 당신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좋아하나요? 음, 뭐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은 뭐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개 나오면 이거 한번 쭉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검사를 시행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괜찮다. 나는 간이 검사면 충분하다. 간이 검사를 시행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답을 해서 올려주시면 얘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하셨으면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읽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위 TCI RS 검사를 중심으로 비전, 목표, 설정, 성취, 네. 학습 동기 계획 성취 측면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지시해 달라.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성취에다가 뭐 아까 우리가 실행으로 바꿨었잖아요. 실행으로 바꿔볼까요? 액션 하면은 하면 얘가 이제 해주죠. 이것도 역시 제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 했던 거 그냥 아래 검사 끝나고 뭐 얘기 설명해주면 그 밑에다 바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요 TCIRS 검사를 기반으로 내가 목표를 설정하거나 실행 전략을 할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어, 목표 전략을 짰던, 네, 거기 가서, 토마슨 체스 기질 검사를 사용해서 어드바이스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면 네, 여기다가 더 추가를 얹을 수도 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액션 바꾸고요. 실행 여기다가 나의 다른 것을 더 추가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조금 더 그걸 보완해서 얘기를 해주죠. 네. 그리고 이제 TCI-RS 검사하고 나의 다른 어떤 그 특성들,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그걸 반영해서 다시 얘기해 주죠. 네. 자기주도적 접근, 뭐 이런 거 이제, 요게 이제 아까 TCI, RS 검사에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애니어그램도 놓고, MBTI도 놓고,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TCI RS 검사에로 관한 어떤 조언하고 이걸 다 합친 거하고 두 개 참조하시면 내가 어떤 액션을 할 때, 그리고 아까 하셨던 토마스 앤 체스 기질 분법에 의해서 조언받은 거 이런 걸 종합해서 아 내가 액션을 할 때는 어떤 스타일로 하면 되겠구나. 동기부여 나한테는 동기부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목표와 계획이 다 수립된 다음에 액션을 할 때 어떻게 또 내가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 동기부여 방식이 달라요. 그 동기부여를 하는 셀프 동기부여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내 자녀를 동기부여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비전을 잡고 목표 전략을 세우고 액션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학습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 실제로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다양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이 요소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요걸 뭘 어떻게 넣고 어떻게 해서 어떤 순서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쭉 드렸던 거고, 이거를 인공지능의 전문가의 도움들을 받아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구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래준비학교 기본 고급과정에서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구체적인 도움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그 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워크숍하고 기존에 우리가 사람들만 했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 했던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이렇게 지원을 못 해줍니다.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가 리소스를 넣어서 뭐 꿈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자, 이건 뭐 다 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직업 추천도 한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직업 추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어, 네, 직업 추천 코치보드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직업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래 산업에서 유망할 진로나 직업, 현재 산업에서 유망한 진로나 직업, 돈 적게 벌어도 행복할 진로나 직업, 내가 기쁘게 사회 봉사할 일, 뭐 이런 식으로 한 네 개 정도 카테고리에서 직업을 이제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직업을 물어보는 방식이 여러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샘플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봇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가 네, 또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요. 직업 추천 봇이에요. 이 직업 추천 봇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보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내용들을 생각나는 데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쓰죠. 뭐 난 이건 뭐 제가 61세가 아니니까 저 아니죠. 가상을 만든 거예요. 난 61세고 은퇴를 했고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되고 지식은 많지 않고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그다음에 내 애니어그램은 뭐고 다중지능은 뭐고 이런 거 넣죠. 그다음에 아까 같은 뭐 그런 어 토마스 앤 체스 기질 검사 뭐 이런 거 넣고요. 그다음에 나는 비전이 뭐고 어떤 나눔이고 어떤 가치를 좋아하고 그리고 뭐 나는 어떤 데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했던 걸 뭐 다 그냥 집어넣어서 직업을 추천받을 때도 네, 추천받을 때에도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이런 내 정보를 넣고요. 네, 넣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제 직업을 물어보죠. 네, 직업과 직무를 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직무? 그러니까 일의 펑션이죠. 펑션 오브 워크. 어떤 직무에 어울리는지 추천하고 추천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나의 특성에 잘 어울리는 업무 형태. 네, 업무 형태도 추천해봐라. 그리고 역시 추천한 이유와 근거도 설명해봐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많은 걸 했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는 좀 더 강조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 하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나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가상의 인물은 61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몇 세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이야.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쭉 직무도 추천해 주고요. 업무 형태도 추천해 주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 맞춰서 방금 추천한 직무와 업무 형태를 반영해서 나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을 추천해 달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직업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유와 근거도 설명해라. 역시 여기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나이에 맞게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얻은 뭐 어떤 현재 상황, 직업 상황에 대해 설명들 집어넣어도 또 이제 추가로 가능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나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위에 다 나의 특성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도가 가장 높을 것 같은 직업 10개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이 특성을 고려해서 이거는 행복도에다 맞춰가지고 직업을 해줍니다. 네, 꽤 괜찮은 걸 해주는 것 같아요. 이유도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 및 종교봉사, 인류 기여 활동의 영역을 집중해서 추천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거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또 바꿔볼 수 있어요. 나는 근데 매주 20시간은 계속 유급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러면 나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 산업에서, 왜냐면 신산업을 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산업. 그러면 매주 20시간의 유급 직업, 그리고 나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산업에서 할 수 있는 10개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얘가 합니다. 네.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더 추천해 달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유와 근거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것도 가능해요. 해요. 추천해준 직업에 한해서 최근 구인 정보를 검색해라. 지역은 서울 안에서 해달라. 그러면 얘가 어, 제가 만들어 놓은 보세는 이제 웹 탐색을 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 서울 지역 안에서 있는 뭔가 이 자료들을 구인 자료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때그때 시간차에서 달라지니까 여러분 참조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미래 유망하고 고용 규모가 많을 것 같은 직업을 10개 추천해 달라. 네. 이렇게 해서 또 해볼 수 있죠. 이유와 추천의 이유와 근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업을 물어볼 때 제가 지금 이걸 여러 케이스를 보여드린 것은 직업을 물어볼 때 뭐 요새 뭐 어떤 직업이 좋아 이렇게만 물어봐서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 얘기를 하고 내 비전도 얘기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기본과정, 고급과정 했던 정보들을 이렇게도 조합하고 저렇게도 조합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다양한 어떤 직업에 대한 추천을 해주죠. 뭐 얘가 직업을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고려해 볼까? 뭐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될까 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추천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직업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직업에 대한 사전적 정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위 업무들, 주로 사용하는 업무 방식, 필요한 준비 역량, 연봉, 뭐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내가 비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이 직업에서 뭐 한국에는 비슷한 직업이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이 없다면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쭉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공부,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 내가 준비를 하려야 되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업명을 놓고 어디 가서 상담해야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가 또 조언을 해줍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직업 추천 코치 붓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하나씩 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쭉 천천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면서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요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 맞게 바꿔서 하나씩 넣어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봇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봇은 음, 네, 우리 DS서치 대시보드 있죠? 요 대시보드 가면 이 33번 직업 추천 코치 봇이 있죠? 네, 여기 33번 네, 직업 추천 코치 봇 네,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여러분에게 직업 추천 코치 봇이 뜨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에 대해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이제 1순위, 2순위 여러분들 여기 적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업 추천 코치로 사용하고 요 교재 요 카드에다가 뭐 꼭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스타일 보여드린 것은 직업을 추천 받을 때 그냥 뭐 좋은 직업이 뭐야 이렇게만 물어보지 마시고 더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직업을 잘 찾으시려면 이런 정보들을 다 넣고 뭐 미래에 유망한 산업, 현재 산업이 유망할 거, 돈은 적게 벌어도 나는 행복하고 행복할 진로나 직업이면 좋아. 혹은 내가 기쁘게 사회봉사할 거면 좋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를 잘 질문해서 하면 굉장히 잘 선택해서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맞춰준다라는 거죠. 가능하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람에게 물어봐서는 잘 또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또 다른 장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업 추천까지도 여러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고급 과정이 거의 이제 내가 꿈을 찾고 비전을 찾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계획과 전략을 짰고 직업 추천 어드바이스가 받는 것까지 거의 다 이제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 자기 개발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역시 인공지능이 필요하죠.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준비학교는 여기서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잘 해서 반복적으로 좀 보시면서 이거를 실제로 진행을 해 보시고 이게 다 짜지면 이제 앞으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역량들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 내가 새로운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배워야 되죠. 그럴 때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워크샵은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내가 있는 뇌처럼 써서 학습할 때 인공지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여기에 관한 워크샵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홍보도 했는데 광고도 했는데 여러분들 꼭 그 워크샵을 들으셔서 그건 따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그 능력도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준비학교를 통해서 내 플랜을 짜는 것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역량을 추가 역량을 개발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그 워크샵 네, 인공지능을 가지고 학습에 가장 유용한 플러스 학습법이죠. 네, 그 학습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워크샵 이거 꼭 들으셔서 두 가지를 다 장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준비들 또 실제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장착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뭐, 동영상 강의로 있으니까 꼭 한 몇 번씩 반복해 보시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라서 꼭 해보셔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셔서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